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재 2022년 후반기 기준으로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는 한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고물가 시대, 인플레이션, 모든 제품의 생산 비용과 물류 비용과 유통 비용이 인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생활 물가가 대략 한 10% 이상 오르고 있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생활 물가가 10% 이상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미 사치품이 가격이 안 오를 수는 없겠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오디오 칼럼니스트고 오디오 쪽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라면, 저의 목표가 있다라면 국내 오디오 시장이 확대가 되고 더 커지고 넓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오디오 시장이 좀 건전하게 유지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 역할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이 없으면은 개인적인 취미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업으로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단순 취미가 아니라 이걸 업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성비 오디오의 숫자, 가성비로 오디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점점 그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의 가격도 점점 비싸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성비, 많이 쓰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가격에 비해 좋다라는 의미죠. 최대한 가성비를 논하면서 제품을 평가를 하고 추천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품을 평가를 하시거나 제품을 소비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가격을 따지지 않고 가격을 논하지 않고 평가를 하시고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냥 뭐 기능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디자인만 좋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나는 만족을 해, 그러면서 남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하고도 나는 만족을 하고 자랑을 하고 남들에게 추천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이제 평론가 및 칼럼니스트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도 디자인 따질 줄 알고요, 마감 상태 따질 줄 알고요, 물량 투입, 뭐 부품, 뭐 이런 거 브랜드 이런 거 다 따질 줄 알죠. 그렇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종합적인 상품성을 따져서 여러분들께 평가를 하고 추천을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이 상품성이라는 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디자인, 뭐 마감, 부품, 물량 투입, 그리고 브랜드 네임밸류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 같은 평론가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어찌됐든 성능을 최우선해서 제품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성능을 최우선해서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품을 소비하시면서 느끼는 만족도와 제가 평가하는 평가 방식과 평가의 수준과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게 있죠. 저는 국내에서 유통되어진 가성비 오디오를 20여 년 전부터 평가를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취미로만 해온 지가 25년가량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오디오 평론 활동 및 칼럼 활동을 해온 지는 한 20여 년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여 년 전부터 가격 대비 성능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어 오고 이용이 되어져 온 제품들을 그래도 수도 없이 계속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제품을 평가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 잘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단품가로 1,000만 원 미만에서 그 가성비,
가격 대비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고 그거를 상대적으로 항상 집요하게 따져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가성비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제품을 테스트를 하다가 이 정도면 마음에 드는데, 이 정도면 진짜 추천할 만한데, 이거 음질 괜찮다, 하이파이적인 느낌에 있어서 음질 괜찮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우습게 그냥 한 500만 원 금방 넘어가 버리고 그냥 1000만 원 금방 넘어가 버리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다라고 매칭을 해서 소개를 하기가 좀 멋쩍은 상황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엄밀하게는 초보자분들 사이에서 제품의 인기라든지 제품에 대한 신뢰라는 거는요, 성능으로 만들어진 게 별로 아닙니다. 초보자분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인기라는 거는 그냥 군중 심리예요. 군중 심리. 성능보다는 디자인 때문에, 성능보다는 브랜드 때문에, 성능보다는 기능 때문에 만들어지는 인기의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이미 만들어져 버리면 일단은 어떤 원인으로든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요, 그 사용자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그냥 인기가 좋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 많은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성능도 좋다라고 여론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능과 인문기 가성비 제품들의 성능과 실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성능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또 요즘은 스피커를 고가 스피커로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비해는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스피커를 고가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스피커를 구동을 한다는 개념을 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스피커에 어느 정도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스피커는 1000만 원 넘는 스피커를 구매를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앰프를 매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거나, 해외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200만 원이면 그냥 입문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브랜드에서 제일 하위 제품에게 성능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스피커는 1000만 원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00만 원 넘는 제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앰프는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한 300만 원짜리, 200만 원, 200 몇십만 원짜리 매칭을 하면 과연 좋은 성능이 나올까요? 그리고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가성비가 좋은 소스 기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게 많은 분들에게 오디오를 추천을 하는 오디오 칼럼니스트로서도 상당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아이템들이 많고 좋은 경우의 수가 많이 있어야 추천하기가 좋은데 요즘은 소스기라는 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선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라든지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가 안 되어 있는 CD 플레이어만 추천을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없고, 턴테이블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턴테이블을 추천하기도 그렇고, 라디오만 들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 블루투스만 추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올인원 제품들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올인원 앰프라는 게 200만 원 미만이나 200만 원 초중반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앰프의 구동력 자체는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앰프의 구동력도 좋으면서 소스 기기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좀 준수한 성능의 스피커까지도 구동을 시켜줄 수 있으면서도 하이파이적인 오디오의 질감과 깊이감 이런 것까지도 느낄 수 있는, 가지고 노는 재미까지 있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을 꾸미는 데 있어서 가성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요즘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며칠 전부터 깊이 있게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가가 왜 인상이 되고 제품의 가격이 왜 인상이 되는 것인지, 그 원인과 가격이 정확하게 어떤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만큼 인상이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100만 원짜리 소비자 가격의 제품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제품이라고 해서 100만 원 그대로 주고 구매 안 하시잖아요. 권장 소비자 가격은 100만 원이지만 한 90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입 제품 중에 그 100만 원짜리 제품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는, 유입이 되는 원가는 얼마일까?
저는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에 들어와서 90만 원에 팔리면은 판매점에서 50만 원을 먹는 게 아니고요. 중간 유통 단계라는 게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수입사라는 게 있죠. 수입사에서는 초반에 목돈을 외국에 있는 본사에 보내가지고 100만 원짜리 제품을 40% 가격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 제품이?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환율이 116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원이 넘어간다고 아주 뭐 언론에서도 난리를 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1160원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가격은 40만 원이 아니라 46만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46만 4천 원.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오게 되면은 그 창고 비용도 내야 되고요. 배송료도 내야 되고요. 또 이제 수입사 창고로 이동을 하는 데에 대한 물류 비용도 들게 되죠.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리점에다가 납품하는 가격은 한 65만 원 정도로 치자고요. 그런데 요즘은 환율이 얼마입니까? 어제자 환율이 1,430원이었습니다. 1,430원. 이게 이제 사실 1,160원하고 1,430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수입 물류를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대단히 큰 차이라고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수입 유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거의 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거의 지옥에 가까워요. 자,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제작사에서 기본적인 제품 원가 자체를 20%씩 올리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번만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2번, 3번까지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많이 올리는 곳은요, 30%까지 올리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간 지점으로 잡아가지고 20%를 올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환율 때문에 환율이 1.43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수입사에서 받는 원가가 68만 6,400원이 되는 거예요. 68만 6,400원이 대리점에 납품하는 원가가 아니고요. 수입사 원가예요. 수입사 원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각종 물류비, 뭐 세금, 뭐 영업 비용, 창고 비용, 배송료, 뭐 중간에 뭐 고장나는 제품 AS 비용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한 20만 원만 붙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0만 원을 붙이니까 88만 6,400원이 되었어요. 그럼 대리점에서는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대리점에서 그래도 10만 원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 마진이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러면은 88만 6,400원에 받아서 카드 수수료하고 어쩌고저쩌고 배송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10만 원을 남기려면은 100만 원 좀 넘게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만 원 좀 넘게.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0만 원짜리 제품을 할인을 해서 85만 원이나 90만 원에 팔아도 업체를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5만 원 정도를 받아야, 그러니까 85만 원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느낌 나는 대로 그냥 계산을 해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한 실판매 가격이 20% 정도가 올랐다. 그렇게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제품의 실판매 가격이 20%가 올랐다라고 하면은요, 그 업자들 또 마진 더 남겨 먹으려고 핑계 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환율이 상당 부분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제품 기본적인 생산 비용이라든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인건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 원가 자체가 또 상당 부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수입사나 국내 판매점에서 마진을 적게 먹는다거나 마진을 아예 희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처럼 제품을 소개하고 추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품에 추천하고자 하는 제품들의 가격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불과 몇 달 전에 비해서도 팍팍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자신 있게 이 제품을 추천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들이 더 계속 생기고 있다. 예컨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3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었던 알짜 톨보이형 스피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원 초반이었던 제품이 300만 원 중반이 된다거나 300만 원 후반이 되는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더 이상은 이 제품이 또 동일한 제품인데, 품질이나 포장이나 만듦새는 동일한 제품인데, 이름도 동일한 제품인데 더 이상은 300만 원대에 구매할 수가 없고 400만 원대에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럼 느낌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부담감이 확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스피커만 인상이 되느냐, 앰프도 가격이 인상이 되고요. 그 외에 무슨 뭐 소스기기도 인상이 되고요. 아까 소스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격을 인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안 나와버려요. 제품의 종류 자체가 아예 안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의 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또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오리지널 중국 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또 추천을 한다거나, 이 오리지널 중국 제품이 싸기는 정말 싸요. 그리고 잘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불량 제품만 안 걸린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의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어떤 제품을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해외 직구로. 고장 나버렸어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서비스 받는 거는, 수리하는 거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국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거든요. 특히 이게 전자제품이라거나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고장이 나면은 또 중국으로 보내주면은 또 서비스를 해준다라고는 그렇게 홍보 문구가 되어 있지만 상당한 부담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국 직구 제품을 가져와가지고 추천을 한다? 적극적으로 이 제품이 좋다라고 한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겁니다. 그것도 이제 조만간은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이랑 같이 그런 제품들을 몇 가지를 또 구매를 해가지고 또 검증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지금 프로젝트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야 맛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5%, 10% 정도도 아니고 몇십만 원 정도도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이 막 올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500만 원대 제품이 600만 원 오르고 600만 원대 제품이 700만 원, 800만 원 오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과거에 추천을 했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가 이게 쉽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을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라든지 뭐 희소성이라든지 소장할 만한 상품성이 있는 제품이 어떤 것들인가, 혹은 가격을 품질이 준수하면서도 가격 인상을 좀 적게 하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인가. 사실상 가격 인상을 한 10%만 하더라도 요즘은 가격 인상이 적은 겁니다. 가격이 싸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충분한 만큼 재고가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에서 가격을 인상을 안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전히 계속 유통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제품들이 또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검증을 해 나가고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좋겠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말 이 제품은 품질적으로 보나 음질로 보나 가성비가 끝내주기 좋은 제품이다. 그런 제품들을 좀 선별을 해서 또 소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난해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